저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태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등용마을 에너지 지표고요. 아까 말씀드린 30가구의 마을입니다. 해마다 전기 사용량을 조사하고 있고요. 그것을 갖고 작년보다 전기 더 쓴 집들 찾아다니면서 제가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41kW예요. 도시 기준으로는 이거 12집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41kW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또 부안에서 또 전주에서 서울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지금은 없어진 제도입니다만 발전차액 지원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뜻있는 분들이 10만원부터 100만원, 1000만원까지 뜻들을 모아서 태양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태양열 난방시설, 지열 난방, 나무캐리 보일러 이런 것들은 직접 저희 교육관과 마을에서 쓰고 있는 전기와 열이고요. 소형 풍력 발전기, 자전거 발전기 이런 것은 저희가 원천 기술 아닙니다. 여기는 분명히 그 지리산 산청에 있는 민들레 공동체 대한기술센터에서 함께 만들었던 것이고요. 이것은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등용마을이 아마도 유명한 거는 그 두 가지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는 2005년도 2월부터 시작했던 대한민국 최초의 에너지 자립마을이라고 하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1등 좋아하고 최초 좋아합니다. 이제 막 시작했는데요. 기자들이 2006년, 2007년 마을을 얼마나 들어오는가 마을 주민들이 아주 질려버렸습니다. 좀 진정 자제해달라고 그랬는데 마치 우리 마을이 다 된 것처럼 보도가 됐어요. 이제 막 태양광 오기 시작하고 주민들과 함께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에너지의 대안들을 함께 좀 모색하고 있는데 마치 된 것처럼 계속 듣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하마터면 동네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두 번째 시련은 어쨌든 2009년에 있었던 아까 완주 덕암마을 146억짜리 우리 마을에 주겠다고 이 에너지 마을 시범 사업을 하자 했을 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직 우리 마을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 마을 깨집니다. 다른 마을 주십시오. 아니면 더 적당한 마을 찾으십시오. 그랬는데 이장을 또 전라도에서까지 내려와서 이장을 만나고 지역의 어른들을 만나면서 이 좋은 로또가 왔는데 도대체 저 친구들이 이거를 반대하고 있다고 그랬을 때 마을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생각이 옳았어요. 이것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2005년도에 시작했지만요. 10년의 목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부터 시작하자.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는 것이 맨 처음에 저 스스로도 태양광을 많이 얹으면은 마을에서 쓰는 전기로부터 우리가 기존의 원자력이든 일반 석유로부터 만들어지는 전기가 아닌 친환경 에너지, 마을에서 쓰는 에너지로부터 우리 마을이 직접 쓰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은 태양광을 얻는 것이 처음이 아님을 주민들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에너지 절약부터라는 거. 주민들이 갈수록 그래요, 저한테. 왜 너는 맨날 태양광, 태양열만 얹자고 그러냐고. 비싸잖아요. 마을의 조건들이 안 맞습니다. 나이가 70대가 넘으신 분들이 태양광 그거 몇 년 쓰느냐고 물어보세요. 손익분기점이 언제 되면 우리 본전 찾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면은 한 10년쯤 쓰셔야 됩니다. 이 양반들이 그럼 몇 년 쓰는 거야? 한 30년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100살을 살아야 된다는 보장이 있는데 자식도 안 내려오는 농촌에 이 태양광을 얻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럽죠. 마을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작한 것이 2007년도에 그래서 백열등 싹 교체해버리자. 그래서 집집마다 세해보니까 마당에, 현관 문 앞에, 창고에, 화장실에 집집마다 대여섯 개씩의 일반 전구담화라고 하는 백열등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저희 마을에 고효율 전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200여 개를 사다가 160개 정도로 집집마다 다 교체를 했고요. 그러면서 마을 주민들은 바로 다음 달 전기요금부터 200원, 300원 싸진 전기요금. 그래서 그 고효율 전등으로부터 우리가 전기를 아낄 수 있다는 시골 어른들 아껴 쓰는 데는 이걸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스스로 전기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4년이 됐는데요. 160여 개의 고효율 전등 중에 단 한 개도 고장난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실천들을 스스로 시작하게 됐고요. 그 이제 가을쯤에는 또 집집마다 멀티탭을 다 설치했습니다. 해봤자 집에 컴퓨터도 없고요. TV, 라디오, 전기밥통 정도 못 꽂을 게 없어요. 4구짜리 멀티탭이었는데 하나씩 집에 이렇게 남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전기를 아낄 수 있다는 것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2015년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마을에서 쓰고 있는 총 에너지의 30%를 절약하고요. 그리고 전기로부터 총 에너지의 50% 이상을 자립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사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등용마을의 모습입니다. 태양광도 있고요. 태양열 지별편도 있고 아이들과 함께 교육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주부부터 할아버지 노인에부터 또 공무원들까지 많이 오시고요. 학생들이 여전히 많이 옵니다. 해마다 한 올해는 한 2,000명, 작년에 3,000명, 2009년에 한 4,000명까지 방문하셔서 마을을 둘러보시고 에너지 교육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태양광만 설치하면 될 줄 알았는데 에너지 절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2009년의 모습입니다. 전기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너댓집이 있어요. 보니까 혼자 사시는 할머니나 거의 노유부부께서 사시는 가난한 집. 보니까 석유값이 높아지니까 집집마다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나시는 거였습니다. 석유 사용량은 줄었으나 몰라도 전기 사용량이 높아졌죠. 그분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그것을 아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함께 고민해야 된다. 가난한 할머니이신데요. 74살이십니다. 혼자 사시고 유일한 재산이라고는 35년 전에 남편과 함께 살아계실 때 지었던 첫 집과 50평 남짓한 마당이 전부입니다. 이 할머니 댁에 집을 고쳐드렸어요. 전주에 있는 주거복지협회 분들이 4월 동안 와서 고생을 하셔서 현관과 창문을 교체해드리고 돈이 모자라서 안방과 부엌만 그 지붕과 벽에 단열재 시공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왜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됐던 겁니다. 마을을 새롭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5년 정도 지나니까 마을 분들이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동안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노인분들이 저희 마을에 성당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성당인데 이렇게 마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말 그 부자 마을이 아니라 행복한 마을의 강사분들을 모셔다가 듣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가갔대요.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그 지난해 정말 그 와룡 마을입니다. 그쪽에 주민들과 함께 결합을 했었고요. 올해도 완주 안동마을 같은 곳을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여름에는 가을에는 이렇게 작은 음악회를 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과 함께 우리 마을이 먼저 즐거운 마을이 되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겨울에는 또 영화도 이렇게 봅니다. 이제 울지마 튼지라든지 하모니 같은 영화를 보면서 어르신들이 눈이 부러지죠. 자, 준비한 거의 마지막인데요. 저는 이제 이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는 것이 부안이 겪었던 새만금, 방패장이라고 하는 이 환경과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으로부터 정말 많은 충격들과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그렇다고 해서 맨날 반대할 건 반대해주겠지만은 무언가 대안을 만들어 보고 싶었고요. 석유 없이 원자력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에너지에 대한 대안 마을들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서울에는 어떤 분이 구경마을에 그림을 보내주셨어요. 자리집에 저희들이 실었었는데 이 그림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자세히 언제부턴가 이 그림에 주인공이 빠져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붕에 태양광이 있고요. 태양열이 있고 유체의 주유소가 있지만은 마을 주민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 에너지 자립마을의 주인공은 정부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다른 마을과 우리는 왜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그건 바로 마을의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지 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시작할 때 처음부터 마을 주민과 옵션으로 했던 것이 지원금 받지 말자. 정부 지원금이든 지자체 지원금 받지 말자. 언제까지? 우리 스스로 준비될 때까지 그 약속 지키고 있고요. 빨리 가기보다는 천천히 가더라도 마을 주민들과 함께 정말 70이 넘은 분들이 100년, 등용마을 100년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마을 속에서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을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거지도 마을에서 굶어 죽자는 말이었습니다. 턱을 없애고 함께 이웃과 함께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마을들 결국 우리의 식량과 에너지의 대안들은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가 아직도 어색합니다. 마찬가지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명산업을 농업을 일컬어서 생명산업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굉장히 익숙치 않아요. 언제부턴가 농업이
상업이 돼버렸고요. 마을이 단순히 그냥 잠자리만 하고 있는 공간적 의미로만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경제적 행동들이 바로 이렇게 이윤 추구라든지 어떤 기업적 가치로만 자꾸 평가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더불어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들이 좀 더 소박해지고 좀 더 겸손해지는 이러한 더불어 가난한 삶들을 우리가 지향하지 않을 경우에 저는 그러한 우리의 삶들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들이 바뀌지 않은 가운데서 식량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과연 가능할까? 그러한 질문들을 오늘도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에너지 이 공동마을이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식량의 자립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길이고 또한 강조를 하셨는데 나 혼자 살자 그게 아니라 협동조합은 함께 살자 그리고 돈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이 등록마을에서 질문하실 게 있으면 왜냐면 등록마을도 쫓겨날 뻔했다 그러는데 쫓겨날 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가 참 많이 있죠.